지금 여러분 중에 나중에 시작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생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통장을 비우고 있습니다. 피터 린치가 평생 경고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나중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 이 말이 왜 위험한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72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자금을 2배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은행 정기예금 연 0.4%로 맡기면 1천만 원이 2천만 원이 되는데 180개월이 걸립니다. 15년입니다. 반면 주식 투자로 월 2% 수익률을 달성하면 36개월입니다. 3년입니다. 148개월. 12년의 차이. 이것이 나중이라는 단어의 진짜 가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규칙 하나를 깨야 합니다. 안전하다고 배운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은행에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식은 도박이라고. 그렇게 배운 규칙이 지금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컨텐츠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가져가시게 됩니다. 복리가 왜 시작의 문제인지, 손절이 왜 시스템인지, 그리고 낙타의 삶에서 사자의 삶으로 어떻게 건너가는지.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3개의 구조적 함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뼈아픈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신다면 아마 월급을 받고 있거나 받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월급으로 생활하고 남으면 저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낙타의 삶입니다. 무겁고 성실하고 시키는 대로 삽니다. 낙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걷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쓰러집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고령화입니다. 2000년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18년 고령 사회, 그리고 2026년 올해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합니다. 1980년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노인 6.1명을 부양했습니다. 2030년에는 37.3명입니다. 같은 100명이 6배 더 많은 노인을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IMF는 분석했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1% 늘 때마다 국가 재정의 0.46%가 악화된다고. 이 숫자가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국가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낙타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걷습니다. 월급을 기다리며 국민연금을 믿으며 언젠가 나라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며. 두 번째, 저금리입니다. 은행 정기적금에 매월 100만 원씩 12번 넣으면 이자는 32만 원입니다. 이자 소득세 15.4%를 떼고 나면 실수령 이자는 27만 원. 매매 주 100만 원에 대한 연 실효 수익률은 2.29%입니다. 반면 적립식 펀드가 연 5% 수익률을 냈다면 세금 없이 그대로 5%가 여러분 몫입니다. 숫자를 알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양극화입니다. 2003년 소득 최상위층은 최하위층보다 6.7배 많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 격차는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월급만으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닙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구조입니다. 사자는 이 구조를 봅니다. 낙타는 이 구조 안에서 걷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달 월급을 기다립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쓰고 남으면 저축하고 그 저축이 쌓이면 언젠가 부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낙타의 삶입니다. 시키는 대로, 정해진 대로, 안전하다고 배운 대로 삽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저축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복리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복리는 마술이 아닙니다. 부조입니다. 부자 아빠는 말했습니다. 돈이 일하게 만들어라. 당신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 1천만 원, 연 10% 수익률, 20년. 단순 계산하면 3천만 원이 돼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6,728만 원입니다. 왜입니까? 이자가 이자를 낳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첫 해에 발생한 100만 원의 이자가 이듬해 원금이 됩니다. 그 원금에 또 10%가 붙습니다. 이 반복이 20년 동안 쌓이면 달리보다 13배 이상 차이 납니다. 더 중요한 건 수익률 차이입니다. 연 10%와 연 20%. 단순히 2배 차이입니다.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연 10%는 원금의 6.73배, 연 20%는 원금의 38.33배, 2배 차이가 6배 차이로 벌어집니다. 이것이 복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여기서 놓칩니다. 복리는 수익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본질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1년이라도 일찍 시작한 사람이 복리의 진짜 수혜자가 됩니다. 관리와 복리의 차이는 5년 후 11%입니다. 그러나 30년 후에는
밀전 345%, 13배로 벌어집니다. 낙타는 이 숫자를 알면서도 오늘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오늘 시작합니다. 20대의 1원이 60대의 100원인 수학적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리는 당신의 반대편을 위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손절을 못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까? 팔면 손실이 확정되는 게 무서워서 그냥 들고 계십니까? 그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희망을 담보로 자본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 묶인 자본이 다른 곳에서 만들어낼 수 있었던 수익, 그것이 진짜 손실입니다. 팔지 않아서 생기는 손실은 숫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규칙을 하나 깨겠습니다. 손절은 실패가 아닙니다. 손절이야말로 사자의 행동입니다. 낙타는 손절을 못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도 계속 걷습니다. 사자는 필요 없는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야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절매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가격 손절, 매수가 대비 10%, 15%, 20% 하락 시 매도합니다. 생각 손절, 예측한 방향과 다르게 움직이면 손익에 관계없이 매도합니다. 이익 손절, 수익이 나서도 목표 달성 시 바로 정리합니다. 손절을 잘하는 사람이 주식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조급함은 낙타의 감정입니다. 여유는 사자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사자는 수익이 났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기서 제시 리버모어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리버모어가 한 문장으로 정리한 피라미딩 기법이 있습니다. 맞았을 때만 더 건다. 리버모어는 싸게 많이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장의 내 편이라는 게 증명된 뒤에만 배팅을 키웠습니다.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 추세가 형성되고 중요한 전환점이 확인될 때마다 보유 수량을 단계적으로 늘렸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시장의 행동을 근거로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올랐는데 또 산다고요? 그러나 리버모어에게 상승은 위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정답 확인 사인이었습니다. 반대로 확신이 없을 때는 절대 먼저 배팅하지 않았습니다. 예측은 금물, 확인만 행동. 25달러에 산 주식이 30달러가 됩니다.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주도주는 여러분의 손을 떠납니다. 사람들은 손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이익을 잃을까봐 더 무서워합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더 빨리 파는 이상한 퇴화가 옵니다. 조금 번 걸 지키고 싶은 본능, 그 본능이 계좌를 작게 만듭니다. 소액 수익은 재능이 아닙니다. 큰 수익은 인내의 부산물입니다. 주도주는 마치는 종목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먹습니다. 추세가 살아있는데 파는 것은 비 오기 전에 우산을 접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리버모어는 경고했습니다. 피라미딩은 아무 때나 쓰면 안 된다고. 시장의 큰 흐름이 막 시작되는 초입일 것. 이미 너무 많이 오른 뒤에는 금지.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만 실행. 원칙 없이 시장에 들어가는 건 전투 계획 없이 전쟁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추세가 아니라 공포에 돈을 얹게 됩니다. 크게 먹을 사람만 끝까지 남습니다. 주가는 어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매출액입니까? 단기 순이익입니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출을 봅니다. 그러나 주가는 영업이익에 먼저 반응합니다. 증권선물거래소가 분석했습니다. 주가 민감도는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매출액순입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한 254개 기업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29.1%였습니다. 영업이익이 감소한 267개 기업은 마이너스 0.54%였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주식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영업이익입니다. 그 다음은 PER입니다. 주가수익 비율. 주가가 주당 순이익의 몇 배인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PER이 10이라면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데 10년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100배 주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미래에셋증권 주식을 보겠습니다. 2022년 6월 종가 5,000원대, 2026년 4월 종가 66,000원, 약 13배 상승입니다. 이 상승의 원동력은 단 하나였습니다. 장기 보유, 독보적인 브랜드, 다른 기업이 모방하기 힘든 핵심 경쟁력, 시장 과점화. 이 3가지가 100배 주식의 조건입니다. 오직 장기 보유만이 100배의 이익을 보장합니다. 재무제표를 모르면 이 구조를 볼 수 없습니다. 루브를 기억하십니까? 코스닥 상장사 루브의 주가는 2006년 1,200원에서 2007년 51,4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차트만 보고 투자한 사람은 모두 당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알았을 것입니다.
분기별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낙타는 차트를 봅니다. 사자는 차트, 구조를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장의 구조는 무엇입니까? 부자 아빠는 말했습니다. 큰 돈은 무겁다고. 이 말의 의미를 투자자 관점에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수천억을 굴리는 외국인과 연기금은 작은 종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동성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큰 돈은 시가총액 상위, 거래대금이 터지는 종목으로 몰립니다. 불확실성이 클수록 자금은 더 빠르게 대형주로 집중됩니다. 이것이 쏠림의 구조입니다. 여기서 상식 파괴가 하나 있습니다. 개미는 중소형 대마주를 쫓아갑니다. 빠르게 오를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큰 손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결국 돈은 1등으로 간다는 논리입니다. 트렌드가 곧 방향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이 먼저 2번 더 갑니다. 약한 종목은 마지막에 한 번 튀고 끝납니다. 이것이 시세의 원리입니다. 리버모어가 말했습니다. 추세가 형성되고 전환점이 확인될 때 배팅을 키워라. 이미 올랐다고 두려워하는 것은 낙타의 본능입니다. 올랐다는 것은 시장이 정답을 확인해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디를 봐야 하는가? 거래대금 상위, 신고가 근처,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수급을 넣는 종목. 이 승가지가 겹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조를 알면서도 2가지 실수를 반복합니다. 첫째, 대형주가 이미 충분히 올랐다고 생각하며 너무 늦게 따라붙습니다. 올랐으니까 위험하다는 낙타의 논리입니다. 둘째, 못 오른 중소형주에서 곧 순환매가 온다며 버팁니다. 순환매는 옵니다. 그러나 주도주가 2번 더 간 다음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기회비용이 쌓입니다. 안전해 보이는 중소형 대마주가 위험하고 이미 올라서 무서운 대형 주도주가 오히려 안전마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세의 본질입니다. 단 착각하면 안 됩니다. 대형주라고 무조건 안전하지 않습니다. 추세가 꺾이면 똑같지 맞습니다. 쏠림장은 수익도 크지만 이탈도 빠릅니다. 부자 아빠가 가르친 핵심은 이것입니다.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구조를 먼저 이해하라. 지금 시장에서 돈은 떠난 것이 아닙니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집중의 방향을 읽는 사람이 사자입니다. 방향을 모른 채 버티는 사람이 낙타입니다. 주식 투자는 운전과 같습니다. 재무제표가 지도라면 수급과 시세의 흐름은 내비게이션입니다. 둘 다 읽어야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부동산 신화가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이제 그 신화를 완전히 깨겠습니다. 안전한 것이 위험하고 위험해 보이는 것이 안전했습니다. 이것이 규칙 파괴입니다. 2004년 초 서울 강남 대치동 음마아파트 시가 6억 500만 원. 같은 금액으로 GS건설 주식을 매수했다면 2007년 초 음마아파트는 11억 2,500만 원. 상승률 145%. 같은 시기 GS건설 주식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승률 457%. 6억 500만 원이 27억 6,571만 원이 됩니다. 21억 6천만 원의 이익입니다.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부동산이 안전하고 주식이 위험하다는 규칙이 틀렸습니다. 그 규칙을 의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272%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신호는 믿음이 만들고 구조가 허뭅니다. 그런데 20대에게 주식이 부동산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부동산은 수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까지 있습니다. 주식은 여유자금에 맞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시간입니다. 복리는 시간이 길수록 폭발적으로 작동합니다. 20대의 1원이 60대의 100원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 젊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투자 자산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복리의 시간 법칙, 손절의 시스템, 리버모어의 피라미딩 원칙, 종목 선정과 시세의 원리, 그리고 부동산 대비 주식의 실질 우위.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낙타입니까? 사자입니까? 낙타는 묻지 않습니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월급을 기다리고 은행에 맡기고 나중에 시작해도 된다고 믿습니다. 오돌은 중소형주에서 순환매를 기다리며 오늘도 버팁니다. 수익이 조금 나면 무서워서 팝니다. 사자는 규칙을 스스로 만듭니다.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복리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손절로 자본을 지키고 재무제표로 기업을 고르고 시장이 정답을 확인해 줄 때 배팅을 키우고
돈이 집중되는 방향을 먼저 읽습니다. 낙타에서 사자로 건너가는 전환점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 버려야 할 생각 3가지입니다. 첫째, 나중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 이 생각은 가장 비싼 도박입니다. 72 법칙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반대편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올랐으니까 위험하다. 리버모어는 말했습니다. 상승은 위험 신호가 아니라 정답 확인 사인이라고. 추세가 살아있는데 파는 것은 비 오기 전에 우산을 접는 것입니다. 주도주는 마치는 종목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먹습니다. 셋째, 못 오른 중소형주가 곧 오를 것이다. 부자 아빠가 가르쳤습니다. 큰 돈은 무겁습니다. 큰 돈은 1등으로 갑니다. 주도주가 2번 더 간 다음에 순환이 옵니다. 쌓아야 할 자산 3가지입니다. 첫째, 복리 사고입니다. 그리고 목돈입니다. 이 2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리는 수익률과 시간의 곱입니다. 연 10%와 연 20%의 차이는 단순히 2배입니다. 그러나 복리가 20년 동안 작동하면 6.73배와 38.33배로 벌어집니다. 관리와 복리의 차이는 5년 후 11%에 불과하지만 30년 후에는 1,345%입니다. 13배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은 놓칩니다. 복리는 수익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돈의 문제입니다. 랜체스터 법칙이 있습니다. 영국의 항공학자 랜체스터는 전투기의 전력이 대수가 아닌 대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원과 1천만 원의 투자력 차이는 10배가 아닙니다. 100배입니다. 자본은 제곱의 크기로 힘이 커집니다. 그래서 20대에는 공격적으로 목돈을 모아야 합니다. 소액으로 복리를 굴리는 것과 목돈으로 복리를 굴리는 것은 수익의 크기가 제곱으로 다릅니다. 부자 아빠가 돈이 일하게 만들려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하는 돈이 클수록 복리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제곱으로 커집니다. 둘째, 수급과 시세 읽기입니다. 거래대금 상황이 신고가 근처, 기관과 외국인 동시 수급, 이 3가지가 겹치는 자리를 매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시장이 정답을 확인해 줄 때 리버모어처럼 배팅을 키우십시오. 이것이 사자의 눈입니다. 셋째, 손절 원칙입니다. 마이너스 10%, 10%, 20%. 그 선을 지키는 것이 자본 보존입니다. 쏠림장은 이탈도 빠릅니다. 원칙이 없으면 공포의 돈을 얹게 됩니다. 이번 주 행동 3가지입니다. 첫째, 오늘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을 확인하십시오. 진고가 근처이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사는 종목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시장이 정답이라고 확인해주는 자리입니다. 둘째, 지금 내 자산이 복리로 2배가 되는 기간을 계산하십시오. 은행금리 기준과 주식 수익률 기준 2가지로. 그리고 목돈을 만들기 위해 이번 달 줄일 수 있는 지출 하나를 찾으십시오. 복리는 수익률보다 원금의 크기가 먼저입니다. 셋째, 자신의 손절 기준과 피라미드 기준을 함께 종이에 쓰십시오. 몇 퍼센트 하락하면 손절하고 추세가 확인되면 얼마를 추가 매수할 것인지. 원칙이 없으면 감정이 결정합니다. 감정은 낙타의 언어입니다. 원칙은 사자의 언어입니다. 점검 질문 3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목돈을 만들기 위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아니면 소액으로 복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수익이 났을 때 버티는가? 아니면 이익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파는가? 나는 지금 낙타로 걷고 있는가? 사자로 달리고 있는가? 은행과 주식의 2배 달성 시간 차이. 개월수입니다. 나중이라는 단어의 가격입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한 기업들의 평균 주가 상승률. 사자가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입니다. 미래세증권 주가 상승률. 부동산 신화가 주식 앞에서 절반도 되지 않았던 숫자입니다. 달리와 복리의 30년 후 격차 %입니다. 목돈이 클수록 이 숫자는 제곱으로 커집니다. 1억과 1천만 원의 투자력 차이. 배수입니다. 10배가 아닙니다. 란체스터 법칙이 자본에도 적용됩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는 사람이 복리로부터 받는 혜택. 마지막 질문입니다. 낙타는 오늘도 사막을 걷습니다. 무겁고 성실하고 시키는 대로. 목돈도 없고 원칙도 없고 방향도 모른 채 사자는 오늘 결정합니다. 목돈을 만들기 위해 지출을 줄이고 복리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돈이 집중되는 방향을 읽고 시장이 정답을 확인해 줄 때 배팅을 키우고 추세가 살아있는 한 버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 딱 한 가지 행동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담는 종목을 하나 찾으십시오. 그 기업의 영업이익 추이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손절 기준과 피라미드 기준을 함께 종이에 쓰십시오. 이 세 줄이 낙타에서 사자로 건너가는 첫걸음입니다.
20대의 1원이 60대의 100원인 이유는 복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리가 제곱으로 작동하는 이유는 목돈 때문입니다. 기회가 많은 20대는 젊음 그 자체가 강력한 힘입니다. 그 힘을 지금 쓰십시오. 구조를 이해한 사람은 부를 쌓습니다. 구조를 모르는 사람은 부를 빼앗깁니다. 크게 먹을 사람만 끝까지 남습니다. 이 법칙은 복리가 존재하는 한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